네,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수익률을 그대보는 시간입니다. 공략주 시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핫하게 움직였던 종목 4가지 종목 보실 텐데요. 첫 번째 종목입니다. 위메이드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위메이드 상당히 좀 오랜만에 또 이제 급등 양상을 계속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데, 위메이드가 신작으로 출시한 나이트크로우라고 하는 게임이 있습니다. 12일 오후 1시에 170개국에 이제 공개가 됐는데요. MMORPG 게임입니다. 근데 이제 토큰 자산이 운영이 되는 이제 그런 게임인데, 중요한 거는 2021년 미르4가 지금 한 달 만에 동시 접속사가 12만 명을 기록했던 것을 좀 감안해 보면, 지금 나이트크로우 같은 경우는 하루 만에 15만 명이 좀 넘어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매출이 60억을 상회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흥행 돌풍 때문에 주가가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작년 7만 8천 원, 그러니까 연말이죠. 고점 자리까지도 아직까지 좀 매물 부담은 있긴 하지만, 이게 추가적인 흥행 여부에 따라서 돌파 가능성이나 터치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계속적인 좀 관심이 좀 필요한 위치가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필옵틱스 한번 좀 보시도록 할 텐데요. 필옵틱스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장비,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울트라 스팅글라스라든지 레이저 장비에 좀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이제 최근에 유리기판 관련주에 대한 어떤 관심이 좀 시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유리기판 같은 경우는 인텔이 2030년까지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기판인데, 현재는 플라스틱 기판이 주류를 좀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인텔이 시작을 했기 때문에 삼성도 여기서 질 수 없다라고 같이 좀 연합군을 좀 구성을 해서 좀 나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필옵틱스가 개발한 TGV 장비라는 게 있는데, 이게 지금 유리판에 굉장히 좀 활용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다라고 해서 기대감이 좀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어저께도 이제 급반등이 좀 나타나긴 했지만, 윗꼬리가 상당히 좀 길어지는 모습은 물론 있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기대감 요인이 좀 살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추이를 좀 계속해서 관찰할 필요가 있는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입니다. 현대 인프라코어인데요. HD 현대 인프라코어인데,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푸틴 대통령의 어떤 종전 발언, 그러니까 종전에 대한 어떤 발언이라기보다는 협상 준비가 좀 돼 있다라는 이제 발언이 나오면서 우리가 이제 재건 관련주라고 할 수 있는 종목들이 좀 움직였죠. 근데 이제 여기서 현대 인프라코어라든지 건설기계라든지 데모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좀 탄력적인 움직임이 좀 나타났는데요. 일단 아직까지는 좀 추세적인 흐름을 보일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아직은 좀 바닥을 다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좀 더 방향성에 대한 흐름은 좀 체크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종목입니다. KINX인데요. KINX 같은 경우에는 가비아가 어저께 상한가 안착을 하면서 같이 연동되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B2B 사업을 하고 있고요. 데이터 센터라든지 그다음에 IX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실적은 상당히 좀 좋고, 올해도 지금 과천 데이터 센터가 오픈이 좀 돼 있기로 했지만 3개월이 좀 연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고점 대비 조금 밀리긴 했지만요, 최근에는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최근에 오라클이 실적이 상당히 좀 좋게 발표가 되면서 급등을 했는데, 오라클 클라우드 공집 협력 파트너사로서 또 부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요인으로 좀 작용이 되고 있다. 다만 아직은 매물 부담이 좀 더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지금은 10만 원 좀 안착이 이루어져야만 추세가 좀 바뀌는구나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입니다. 공략주 시간인데 뉴스 한번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구리에 대한 뉴스고, 중대형주 구리 이렇게 두 가지인데요. 중국이 구리 공급 부족에 좀 시달리고 있다. 시달리고 있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구리 소비가 많은 국가가 중국입니다. 전 세계 수요의 50% 정도 좀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수요는 많지만 공급 역시 중국 자체적으로 조달하기는 좀 힘든 구조인데, 아직은 중국이 구리를 그렇게 많이 쓰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경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일단은 이런 부분이 앞으로 구리 가격을 조금 상승세를 좀 이끌 수 있을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주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풍산이라든지 LS 이런 대형주들도 구리 관련주로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뉴스입니다. 중대형주라고 되어 있는데요. 외국인 자금이 순유입이 11년 만에 최대치다. 이 이야기도 우리가 좀 주목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작년 11월부터 지금 외국인들의 매수는 18조 원 정도 유입되고 있죠. 근데 이제 2월 한 달 동안 보니까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에 55억 달러, 그러니까 지금 요 정도로 본다면은 2013년도 9월 이후에 최대치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는 좀 도움이 좀 되고 있는 양상에서 관련주들은 뭐를 좀 봐야 될지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들은 큰 종목이란 중간 사이즈 중에서 실적이 좋은 거, 내지는 반도체, 밸류 프로그램에 연관되어 있는 종목들을 좀 같이 보신다면 상당히 좀 유망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제가 오늘 관심 있게 보는 공략주 종목은요, 풍산인데, 풍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풍산은 지난번에 제가 한번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소개시켜드리고 나서 한 30% 정도 반등이 좀 나타났죠.
구리값에 대한 수혜, 그다음에 방산 사업에 대한 어떤 기대감 때문에 주가는 이제 5만 원이 넘어가면서 터치를 한번 했습니다. 5만 원이 넘어가고 터치했다라는 거는 월봉상 상단을 건드렸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돌파할 가능성도 상당히 좀 있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양호한 좀 매물 수하 과정이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구리 가격이 2월 한 달 동안 10% 정도 급반등을 했고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구리 가격이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 올해 예상 실적은 2,600억 정도 수준이 좀 나타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보다 10% 이상 좀 개선된 수치가 좀 나올 것 같은데 구리 가격 수혜와 지금 최근에 방산주도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는 만큼 여전히 재료는 좀 살아있기 때문에 최근에 조금 조정이 나올 때는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종목이 풍산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목표치는 5만 원이고 손절 라인은 38,000원 이렇게 좀 잡고 대응을 하신다면 지금 시장에서는 상당히 좀 매력적인 위치의 종목이 풍산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명을 이 정도까지 좀 마치도록 하고요. 네, 시청자분들 오늘 성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유진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